현장학습 강제하지 마십시오. 교육과정을 짜는 건 우리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골라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라지는 소풍 이대로 괜찮나입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자 배움의 한 장인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나친 학부모의 민원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교사가 떠맡는 시스템. 이런 문제의식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사흘 후가 스승의 날이라 이 문제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니다. 과도한 민원의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만 지워지는 이 시스템을 먼저 고쳐야 한다. 이 이슈를 저격하기 위해 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교사 측 입장을 대변해 주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 측 입장 대변해 주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도승숙 수석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저도 이 중학생 아들이 있어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예요. 자, 먼저 두 분에게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풍, 수학여행, 우리 애도 중학교 내내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이게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 박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결정적인 배경은 2022년도에 일어났던 강원도 속초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강원도 속초 사건은 누구도 막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죠. 네, 맞아요. 6학년 학생이 이제 버스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이동 중에.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일로 교사가 직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어요. 2025년 12월에 다행히 선고 유예가 나오면서 네. 그래도 직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사 개인이 오롯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네. 학교, 교육청, 교육부 그 어느 곳도 제대로 된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국의 선생님들이 지켜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맞이했고 그런 부담감과 어떤 불안감이 전국적인 현장 체험학습 위축 현상을 초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누구나 나도 저렇게 소송당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정말 방임을 했고 방치를 했고 음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미안했을 거예요. 그 같은 교사로서. 그런데 그 아이를 버스에서 내려서 이동시키는 그런 통상적인 과정 중에 일어난 버스 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교사가 직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고 보호장치가 없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직을 걸면서까지 현장 체험을 학습을 가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항상 불안했는데 실제로 목격을 하고 났을 때에는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회장님한테도 여쭤볼 건데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원해요. 소풍도 수학여행도 가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못 가고 있는 현실이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체험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논다 이게 아니라 국가교육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아이들 접촉하거나 이런 것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회성 기르는 거의 유일한 통로거든요. 네. 실제로 이 수학여행을 연초에 갔다 오는 학교들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그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뭐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의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상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그 법적 책임을 묻는 지금의 현실 그 구조 자체가 사실상 문제지 이 구조 때문에 이 수업 자체를 다 없앤다? 이거는 조금 학습권의 박탈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게 뭐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이렇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민원은 사실상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 대부분의 민원들도 거의 보면은 초등학교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변하기 힘든 아이들이 더 부모님들이 염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민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 소통의 시작은 공격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악성 민원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서 뭔가 이 근본적인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이제 이 표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드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그 공통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해주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현장 체험 학습이 교육과정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에요. 교육 도덕이나 국어 수업을 좀 외부에서 나가게 하는 교육활동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체험학습의 목적은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이것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느냐. 거기에서 저희는 물음표죠.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교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체 활동도 하고 좀 더 색다른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라고 본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 말씀 중에 학폭이 준다고 했는데요. 교사 입장에서는요. 학폭이 줄지 않고 거기서 학폭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나갔다가? 네, 맞아요. 학폭이 네네. 그렇기도 하고 좀 더 제가 내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소외받는 아이들이 현장 체험을 학습을 한번 다녀오고 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무리가 지어지면서 더 좀 변두리를 서게 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숙박형 체험학습을 갔다 오면은요 그 학교에 그 다음부터 선도위원회가 열리기 바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현장 체험을 학습을 가서 아이들의 우정이 쌓인다, 뭐 학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에게 지나친 책임이 지어지는 구조적 얘기를 하다가 네. 현장 학습에 좀 다른 부작용까지도 지금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실내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지금 거죠?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항상 있었고 교사들이 그걸 다 감내하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까 결정적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는 법적인 책임까지 내가 물어야 하는구나. 근데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잃을 게 너무 많다. 약간 맞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 대표신데 어쨌든 그 교육의 효과를 실내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굳이 위험하게 나갈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운동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뭔가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자꾸자꾸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현장 체험 하나의 문제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뭔가 함께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건데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누구랑 합의해서 만든 거지? 분명 교육 과정은 교육 공동체 같이 합의해서 만드는 건데 교사분들은 뭔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한 번도 뭐 소풍이나 현장 체험 가는 거 없이 지금 뭐 한 번 가봤다 지금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거를 합의는 도대체 어디서 교육 과정 자체는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항상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는 것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한 거는 좀 지역별로 아니면 학교 내부에서 별로 좀 학부모나 그런 교육 공동체 모여가지고 좀 만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오히려 체험학습 대신에 우리는 이런 거 만듭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논의를 통해서 뭐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수업으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다들 받기 때문에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 아니, 뭐 수학여행을 대체할 실내 활동이 뭐가 있는지 딱히 모르겠다. 네. 오히려 있던 것도 없어지고 있다. 축구 같은 거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또 한때 논란이 됐어요.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 금지. 네, 이게 맞아요. 민원,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지만 또 애들이 다치면 이것도 또 교사 책임.
그런 또 맞아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해주신 말씀이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저희도 그러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우선 운동회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예전 같은 운동회 활동이 변형이 돼서 강당에서 다양한 놀이체험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당 실내에서. 네네. 네. 외부에서는 뭐 이어달리기 정도를 하지만 이제 놀이체험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 중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고소로 가거나 결국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게 축구가 왜 없어졌을까요? 아이들이 싸웁니다. 이젠 싸웠을 때 화해를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교 폭력 신고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선생님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어느 누가 용기 있게 너네 나가서 축구해가 될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은요. 점심시간이 거의 그때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어떤 요구를 받냐면 선생님이 가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급식을 하는 지도 중입니다. 네네. 그러면 일찍 먹는 애는 빨리 운동장에 나가고 싶죠. 늦게 먹는 아이들은 계속 먹고 교사는 몸이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봐야 되고 그랬을 때 교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네. 또 축구에서 다쳤을 때 교사는 뭐 했니? 그리고 아이들이 싸웠을 때 왜 아이들만 밖에 내보냈니? 막 계속 이렇게 저희가 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한 것까지 저에게 추궁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결국에는 하지 않는 게 맞겠다. 계속 내 눈안에 두는 것이 오히려 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들이 정말 뼈아픈 판단을 하신 거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 세 명이 다 학부모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학부모이자 또 이제 교사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봤더니 뭔가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기더라도 이게 네. 다 자꾸 실내로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말씀을 들어봤더니 맞아요.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학교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뭐 이런 점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찾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놓고도 또 시끌시끌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뭐 몇 명 더 관리요원,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요거는 먼저 우리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부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해주신 말씀하고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학습이라는 교육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되 다른 좀 제도적 방안을 찾아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저는 아까 전에 그 말씀 중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라고 얘기했는데 책임을 누가 안 졌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나 학교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한 아이를 기르면 그 한 마을이 다 동원이 돼야 된다고. 네네. 네, 그러면 국가의 책임은 과연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버스 기사님들 네. 음주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그게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음주 측정이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날 드신 술이 이게 음주가 됐기 때문에 네네. 사고가 생겨서 측정이 시작됐는데 초반에는 파출소에서 나오셨어요. 경찰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측정기 다 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학교의 책임이 돼서 기기를 사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그 책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선생님들은 법적으로 그거를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의무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측정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서는 어느 순간에 이게 학교로 떠넘어져 왔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사실상 현장 체험 학습 갔을 때 주로 아이들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쪽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 파악해서 조금 더 안전요원 배치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런 시스템 좀 만들어 주시면 사실상 좀 더 안전하고 예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파출소나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사실상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많이 줄을 수 있거든요. 네. 더 안전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의 책임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원보다는 염려로 시작되고 이게 네네. 공격이 아니라 진짜 걱정으로 시작된 학부모의 말들인데 이게 다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번 물어봐야 민원인 거고 어떤 걸 물어봐야 민원이 아닌 그렇죠. 건지 솔직히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학교에다가 연락 안 하고 안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학교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 먹기 싫다. 오히려 진상부모로 찍힐까 봐. 찍힐까 봐. 네.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극악한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그냥 계속 호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해서 그 교육 공동체에서의 소통이 자꾸 이제 신뢰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학부모님들이 사실상 매 맞고 그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는 그 창구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믿음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처장님. 네. 사실은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구덕이 무서워서 네. 장독을 부수냐라고 했을 때 구덕이 정말 무섭습니다. 라고 많은 교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그 발언 현장 선생님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장독대 안에는 구더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정말 애원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현장 체험 학습은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업무 폭탄, 네. 민원 폭탄, 사고, 고소 막 이런 폭탄들을 쫙 깔아놓고 자, 너 여기 안전하게 통과하고 와야 돼. 갔다 와 이렇게 해놓고 그게 다 구덕이들인 거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맞습니다. 그러고 폭탄이 딱 터졌을 때 밟은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을 지어놓고 너 책임 회피야 라고 다시 교사에게 화살을 돌린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아까 대통령도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하고 뭐 인력을 지원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 물론 그래도 교사도 같이 책임을 지우니까. 안전요원이 계시다고 해서 그 책임이 교사에게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물론 그런 점도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정말 통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까지 교사가 더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법적 책임을 물어버리니 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어떤 점이 안타깝냐면 학교의 신뢰가 이미 우리 과거 경험해봤지 않냐. 그때 우리 많이 맞았다. 많이 학교 맞았죠. 신뢰는 다 깨졌다.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면 동의합니다. 저 역시 그 학창 시절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과정 다 거쳤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각성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말자. 그럼요. 이러지 말자. 네. 그렇게 해서 교단에 선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신다면 굉장히 많이 속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것마저도 저희의 업보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과 성을 다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에는 지금의 학부모님들,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좀 믿음과 신뢰, 좀 부드러운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꿈이에요. 10년, 20년 뒤에 내 아까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서 학부모가 된다면 좀 다르게 바라봐 주겠지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인력 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성 민원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고요. 좋은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학생권까지 정말 한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뭔가 딱 제지를 할 수 있는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저희는 그거라도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얘기는 사실 조금 이따 또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다시 여쭤보고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민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큰 이런 활동을
제한시키는 요소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면책권을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수학여행을 가서 좀 다쳤어도 이게 불강력이었다면 네. 교사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권을 달라라는 얘기를 교사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막 특권을 달라, 무조건적인 뭐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요. 좀 현장 체험 학습을 비롯해서 어떤 정상적인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네. 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너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랬을 때 저희 이미 사회에도요, 이미 의료, 소방, 경찰분들이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이미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교육에도 적용을 좀 시켜달라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학생은 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이제 학부모는 그 학교의 교육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 공동의 책무도 같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네.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사고를 처리하고 배상까지 책임지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좀 마음을 놓고 교육적인 소신을 가지고 가르치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면 나 큰일 나는데? 안 되지? 계속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회장님,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이 면책 특권이 또 애매해요. 어디까지를 면책해주고 이것도 정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정당하게 물어봐야 될 것도 못 물어보지 않나라는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면책 특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면책이란 말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제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이 면책과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면책이 정말 다르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게 학부모님들의 면책은 정말 책임을 지지 않아? 누가 책임질 건데? 이게 먼저 떠오르시는 거고요. 네. 교사분들은 과실이 없는 한에서의 면책을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범위가 다르다. 예, 범위가 다른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어떤 토론회 이런 데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사실상 없습니다. 네네. 사회적 공론화도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같이 이야기하는 장이 없었어요. 여지까지 제대로 된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그 교사가 그 자신의 교육적 소임이나 책임을 다했으면 그러면은 그럴 때 나오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그 어느 부모나 어느 사람도 사실은 비난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어떻게 질 것인가, 어떠한 가이드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거에 대해서 서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공론화의 장조차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게 결국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따지면 여기 이제 학부모의 민원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 교사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받는 민원에 대한 얘기를 울분을 토해내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먼저 보고 오시죠. 그리고 저희 이 면책권 줬다고 현장 학습 전 안 갈 겁니다. 왜 안 갑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시켜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교육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굉장히 좀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저 교사분께서. 근데 이분은 지금 저희가 면책권 얘기했는데 면책권 주어줘도 난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네. 저 정도입니까 민원이? 저기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저게 정당한 민원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나 싶은. 저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저 민원 내용이 어. 정말 저희 아이 이 아이 앉게 해주세요. 왜 우리 아이는 표정이 사진에서 어둡습니까? 막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좀 궁금합니다.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민원과 그 이제 질문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예. 질문일 수도 있다, 저게. 교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유치원 때는 정말 이게 다 소통되는 이게 다 가능한 구조예요. 지금 현실이. 네.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몇 명 안 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또 선생님들이 되게 잘
네,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간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초등학교의 그런 특수성 내지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제대로 뭐 알려주는 교육이나 이런 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 네,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유치원에서 했을 때처럼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분명히, 요즘 예. 유치원 교사 극한직업이라는 네, 맞아요. 얘기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되게 불안하고 더 이쁜 사진 나왔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뭐 이런데 정말 건강한 학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아,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 해야 어디까지가 되고 질문인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 대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뭐 맘카페나 아니면 자극적인 정보 아니면 과거 이제 부정적인 경험 뭐 어떤 애가 다쳤대라는 그 주어드는 소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관계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하시니까 전화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그 학교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소통을 해가느냐. 왜냐하면은 현장 참학소 가도 민원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정말 민원이 점점 없어지고 아까 선생님이 뭐 고등학교 갔다 오면 선도위원회를 연다 하는데 저희 둘째가 다니는 학교는 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3월 달에 수학여행 갔다 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해 학폭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학교에서 반에서 끈끈한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수학여행을 가느냐를 같이 논의해서 정해서 그게 가장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학교에 통용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네. 일반화된 방식들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질문일 수 있다. 우리 아이 표정이 왜 어둡느냐 물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장이 필요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또 여쭙고 싶어요. 모든 질문에 그런 교사는 다 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 그게 설사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네, 아이의 표정이 왜 어둡나요? 뭐 이런 질문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답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네. 몰라요. 그 사진에 그렇게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근데 정말 저희가 정말 학부모님에게 소통을 해야 돼. 아파요, 아이가. 네네. 뭔가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건 다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저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그 이유를 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도 조금 들어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아이도 커가고 학부모님도 같이 성장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치원에서는 다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난 게 그 영상이에요. 하지슈지에서 이수지 씨가 네, 그 영상이 좀 제 답을 대신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단순한 민원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게요, 민원이요. 아동학대 고소로 오고요. 이 고소 때문에 사망한 선생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아동학대 고소 당해봤는데요. 네. 결국엔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처분이 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그 1년 반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아무도 추측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왜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고 하면은 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고소를 한번 당해보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라는 당해보면 나쁜 알아.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 교사가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저희도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한데 네. 그럼 우리 아이가 다친 건 누가 책임지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사고가 나서 다칠 때 부모님이 형사처벌 받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교사도 꼭 그거를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발적인 사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